영국에서 온 외신 기자 톰 앤드류. BBC 도쿄지국에서 3년째 특파원으로 근무 중인 그는 일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늘 정시 운행되는 열차, 초정밀한 노선 구성, 질서정연한 승하차 문화. 그는 이 모든 걸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시 교통에서만큼은 일본이 단연 세계 최고다. 하지만 2024년 가을, 그는 한국 출장으로 서울을 찾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타게 된 그날. 짧은 이동이 끝났을 무렵, 그는 어느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그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편리해지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세심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당신이 미처 몰랐던 한국 도시 교통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앤드류라고 합니다. 영국 BBC 도쿄지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일본에서만 벌써 3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도쿄에 왔을 때 저는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열차는 늘 정시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복잡한 노선망 속에서도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이동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잘 조율된 교향곡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그땐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작은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의 방송은 대부분 일본어로만 나왔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는 부족했죠. 환승 동선은 길었고 곳곳에 계단이 많았으며 엘리베이터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하철 계단 앞에서 유모차를 밀고 온 외국인 부부가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접은 채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잘 짜인 시스템이지만 과연 모두를 위한 공간인가? 효율적이었죠. 분명 잘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차가웠고 사람보다는 움직임에 집중된 구조처럼 느껴졌죠. 당시에는 그 생각이 그렇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며칠 뒤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게 되었어요. 생소한 환경이었지만 생각보다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NFC 기능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도 개찰구가 부드럽게 열리는 순간 작지만 선명한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환승 통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단 옆에 바로 눈앞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라면 한참을 찾아 헤매야 할 시설이 이곳에선 너무도 당연하게 제 앞에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안내 표지판에는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까지 총 4개 국어가 동시에 표기돼 있었어요. 방향 감각에 자신 없는 외국인조차도 헤맬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한쪽에 있는 노약 좌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대임에도 그 좌석은 비어 있었고 누구 하나 앉으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단순히 정시성과 효율을 넘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구나.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의 교통은 기능이 아니라 배려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서울역을 찾은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던 중 개찰구 근처에서 외국인 남성 한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손에 쥔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 장면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 역시 익숙하지 않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잠시 멈춰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그 외국인 옆으로 다가간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복을 입은 영무원 한 분이었는데 이름표에는 이재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데라도 있으세요? 익숙지 않은 한국말을 듣고 외국인은 손짓 발짓으로 자신이 홍대 쪽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영무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본인이 들고 있던 작은 기기에서 노선도를 꺼내 보여주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두 정거장 가셔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무전기로 다음 역의 상황을 미리 전달해 그 외국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외국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영무원은 빙그레 웃으며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내나 일처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지 기계가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곳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온 뒤 저는 역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환승통로를 걷던 중이었죠. 커피를 들고 있었던 저는 잠시 짐을 내려두고 지도 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제 휴대폰이 없었던 겁니다. 잠시 멍해졌습니다. 혹시 아까 타고 있던 열차 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순간 다리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플랫폼 한쪽에 설치된 유실물 안내 터치패드를 떠올렸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옮겨 해당 단말기에 다가가 분실 신고를 눌렀고 제 좌석 번호와 열차 번호를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이미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다는 알림이 떴고 제가 내린 바로 다음 역의 유실물 센터에 물건이 전달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30분도 안 돼 저는 다시 그 역으로 향했고 그곳의 직원분은 신분증 확인과 간단한 서명을 마친 후 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습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보며 직원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찾으셨네요. 서울 지하철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CCTV가 늘 조용히 지켜주고 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도시가 내 물건을 지켜줬다는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분실물 센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와 기억이 담긴 물건을 끝까지 지켜주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빠르고도 정중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서울 지하철이라는 시스템의 깊이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쾌적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엔 눈에 들어온 풍경들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벽면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USB 포트가 마련돼 있었죠. 잠시 벤치에 앉으려다 보니 그 아래에는 발열 시트 표시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의자에 앉은 사람의 체중을 감지해 열이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설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는 잠시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토록 세심한 배려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에서 유학 중인 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침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들렀다는 그의 어머니는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꼭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역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적한 공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승강장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한국 지하철의 정갈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며 기분 좋게 열차에 올랐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방송은 4가지 언어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두 정거장을 지나던 무렵
친구 어머니께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조금 어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차는 움직이고 있었고 좌석도 다 차 있었으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구가 손으로 승강장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 아까 저기 QR코드 있었던 거 기억나? 도움이 필요하면 스캔하세요라고 써 있었잖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금 전 우리가 지나쳤던 그 안내 포스터 속 QR코드를 떠올리며 포털에서 관련 메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앱으로 연결됐고 그 안에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요청 메뉴가 있었습니다. 의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자 도착 예정역에서 대기할 역무원이 자동으로 지정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확히 3분 뒤 열차가 멈추자 개찰구 앞에 서 있던 역무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라며 부드럽게 물었고 우리는 어머니 상태를 설명하자 곧장 휠체어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저희를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근처 병원 정보를 미리 프린트해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당황한 기색도 불친절한 응대도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 친구 어머니는 이런 체계는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감탄하셨고 저 역시 머릿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된 결과였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한국적인 방식의 기술 말이야. 열차의 정시 운행, 깨끗한 공기, 정돈된 환경도 인상 깊었지만 그날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건 바로 그 순간의 배려였습니다. 누군가가 아플 수 있다는 전제를 이미 설계에 반영해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본 그 경험.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가 누군가의 위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서울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밤 우리는 막차를 타고 지하철역에 도착한 후 숙소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께서 며칠 전 겪었던 어지러움 증세가 다시 조금 느껴진다고 하셨죠. 친구는 고민 끝에 안심이 앱을 켰습니다. 서울에선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몇 분 후 2명의 안심기가 스카우트가 도착해 역 출구에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듯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어주었죠. 낯선 밤길을 걷는 외국인에게 이 도시의 따뜻함은 그런 방식으로 닿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서울의 지하철이 단지 이동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안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음 날 또 한 번 확신으로 바뀌었죠. 지하철 승강장 벽면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통로 천장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설치돼 있어 공간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쪽 벽면에 붙어있던 도서 공유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놓고 간 책 위에 다른 사람이 짧은 메모를 붙여두고 간 흔적이 보였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읽기 딱 좋은 책이에요. 이걸 읽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온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단지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공공의 공간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도서 공유함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뒤 다시 플랫폼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조금씩 분주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어딘가 어색하게 두리번거리던 외국인 한 명이 개찰구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한 혼란을 겪었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순간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는 유창하지 않은 영어였지만 친절한 미소로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짧은 한마디로 상황은 바로 풀렸습니다. 그 외국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분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손을 한번 흔들고 떠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따뜻함은 매뉴얼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건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문화구나. 그리고 그런 친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플랫폼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2명의 청년이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탑승할 때까지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아니라 먼저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배려. 그 모든 장면이 계획된 친절이 아닌 몸에 밴 배려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었어.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도시가 함께 나누는 곳이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출장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면서도 지하철의 정시성보다 그 안에서 느낀 작은 따뜻함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역 근처 지하철역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번엔 평일 퇴근 시간대였죠. 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는 여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오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일관된 패턴으로 이어져 있었고 기둥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위엔 아이와 손을 잡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자동 안내 방송과 함께 삑 하는 소리와 4개 국어로 된 환승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인도 어르신도 장애인도 길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모든 안내보다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열차 안 노약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승객들이 앉아 있다가도 어르신이 타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누군가는 가방을 들어 올려 공간을 넓혀주었습니다. 정확하고 질서 있는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위에 덧입혀진 작은 배려와 옮기는 책이나 기사로는 결코 전해지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열차에서 내린 저는 우연히 플랫폼 한쪽 모서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청소 직원 한 분을 보았습니다. 잠시 쉬는 듯 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먼지털이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분 옆에는 누군가가 건넨 듯한 작은 캔커피 한 개가 깨끗하게 정리된 벽면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출근길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늘 수고 많으세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 런던 지하철에서의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한 출근길,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 쓰레기통을 넘치도록 채우고도 아무도 치우지 않던 그 풍경. 그에 비해 한국 지하철은 서로를 무겁게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가볍게 웃어줄 수 있는 여백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여운을 아는 채 저는 다시 역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환승통로 한쪽에서 눈길을 끄는 전광판을 보게 되었죠. 잠시 후 열차가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문구 옆엔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 외부 기온, 오늘의 대기질 지수까지 함께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이동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의 일상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저는 그 작은 화면을 보며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짜 방향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빠름보다 삶을 위한 설계라는 걸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전광판, 점자블록, 안내방송, 도서 공유함, 그리고 한 잔의 캔커피. 하나하나가 거창하지 않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이 도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묻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쿄역 개찰구 앞에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무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으며 누구 하나 불만을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 작은 따뜻함들이 그리웠던 거겠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고 도시의 철학이 드러나는 일상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주변 기자들에게 한국 지하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죠. 그게 그렇게 특별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지하철은 단지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 그리고 따뜻함이 모여 이룬 이동하는 공동체라는 걸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첫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든 문화의 깊이는 오롯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의 플랫폼 위, 누군가는 책을 놓고 가고 누군가는 그 책 위에 메모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 도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도쿄에서 보냈던 지난 3년, 그리고 서울에서의 단 며칠. 두 도시는 모두 훌륭했습니다. 도쿄는 정확했고 서울은 따뜻했죠. 기자로서 저는 언제나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감정을 앞세워선 안 된다고, 사실과 데이터로만 말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지 철로 위를 달리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빠름을 넘어 머무는 이의 삶까지 생각한 세심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한 도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한 칸의 열차, 하나의 의자, 작은 전광판과 낡은 책 한 권. 그 모든 것들이 말없이 전하던 이야기. 서울의 지하철은 그렇게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는 공간 속에 이토록 섬세한 배려와 사람을 향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단지 빠르게 이동하는 기능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상의 온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낸다는 걸 잠시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특별함은 단지 속도나 정시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구조, 불편을 미리 감지하고 도와주는 손길, 그리고 익명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작은 친절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잊고 지냈던 사람 냄새 나는 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따뜻함을 지켜내는 일, 기술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도시의 풍경 속에 그 작은 배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울림이 됩니다.